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쇼츠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인 주간 뉴스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 김치샐러드 본 채널에서 매일매일 전해드렸던 종합 뉴스들 중에 중요한 기사와 하이라이트 뉴스를 선정해서 요일별로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임영님 소식을 다시 한 번씩 정리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콘서트 2일차 공연이 성료되었죠. 그야말로 이번 임영님 콘서트는 오감만족의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임영님의 아름다운 비주얼로 눈이 즐겁고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들을 들으며 귀가 즐겁고 박수를 치고 응원봉을 흔들며 함께 뛰고 팬들과 소통하는 열정의 향기가 잘 느껴지는 완벽한 콘서트라는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임영님 콘서트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1회차 공연보다 더욱더 짜임새 있었던 2일차 공연이라는 반응도 전해졌는데 정말 오늘 있을 3회차 공연은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임영님의 2일차 공연이 첫날 공연과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셋리스트였습니다. 새롭게 소개된 노래를 부를 때 팬들은 이래서 임영님 노래는 올콘을 해야 한다며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노래를 듣는 재미가 있다고 전했죠. 임영님은 새로운 곡들을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듯 관객들과 밀당하듯 불렀는데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에 한 번 녹고 표정에 또 한 번 녹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선곡된 노래들이 감미로운 곡들이라 첫 소절만 불러도 여기저기서 환호와 함성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큰 무대에 별도의 배경효과 없이 어둠 속 임영님 혼자만 서 있고 기차 반주만으로도 무대를 꽉 채우고 공연장을 노래에 대한 감성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첫날과 미세하게 달라진 부분도 있었는데요. 임영님의 노래의 가사를 바꿔 부른 곡이 있는데 첫날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른 내용이 둘째 날 내용과 달랐다고 하네요. 오늘 셋째 날 공연은 또 노래 가사가 어떻게 달라질지 귀 기울여 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반전 장꾸미는 공연장의 흥을 더욱더 북돋았는데요. 세배를 하고 나서 세뱃돈을 달라고 했는데 두 손을 모아서 공손하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세뱃돈을 달라고 부추기는 제스처를 해서 웃음을 빵 터지게 했죠. 당당하게 세뱃돈을 요구하는 손자의 모습 같아서 객석에서는 또 한바탕의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임영님의 반전 장꾸미는 공연장을 더욱더 활기차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이 직접 쓴 걸로 알려진 하늘색 리본에 쓰여진 문구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끈은 행운을 가져다 드립니다에 이어 이 글을 본 당신 사랑해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문구, 그리고 임영웅 건행이라는 인사가 하트와 함께 쓰여져 있고 임영웅 리사이틀 콘서트 타이틀이 적혀 있었는데요. 하나씩 기념품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객석에 오신 팬분들을 여자친구처럼 너라는 호칭을 써서 다정하게 불러주는 임영님의 목소리에 팬들은 심쿵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전했네요. 한편 이 끈을 어떻게 보관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돌돌 말아서 봉투에 넣어서 리사이틀 틴 케이스에 넣었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작게 잘라서 코팅해서 열쇠고리 같은 굿즈를 만든다는 분도 계셨는데, 항상 팬분들 잊지 않는 임영님과 임영님의 작은 것까지도 소중히 간직하는 팬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52번째 단독 콘서트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든 분도 계셨는데, 임영님이 그것을 보고 콘서트 몇 번째까지 할 것 같냐고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해달라고 하자 객석에서는 5200번, 10,000번, 무한대를 표시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아마 우리 팬분들의 모든 마음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리사이틀도 브랜딩화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한 번 한 말은 꼭 행동으로 옮기는 임영님, 어떻게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의 리사이틀은 장르만 바꾸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한 트로트 리사이틀은 물론 발라드만 전문적으로 하는 발라드 리사이틀, 그리고 레게나 힙합 등 젊은 감각의 리사이틀도 주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리사이틀 타이틀을 걸고 임영님의 콘서트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언론사 콘서트 언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님은 임영웅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 뽕열차 출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기자분이 직접 콘서트 티켓팅을 하고 관람한 후기 형식의 기사처럼 보였는데, 데뷔 시절의 추억을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리사이틀 콘서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었네요.
해당 기사는 28일 오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에서 데뷔곡을 무반주로 즉석에서 부른 뒤 장례를 가득 채운 팬들을 보며 데뷔곡을 불러보니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데뷔한 뒤 한동안 무명 시기를 보내다 미스터트롯에서 화려하게 우승을 따내며 정상의 자리에 선 임영웅님이 데뷔 초에 온갖 작은 무대를 마다치 않고 이름을 알리던 과거를 지나 국내 최대 규모 실내 공연장인 고척돔에 섰으니 만감이 교차할 것 같다고 전해주었죠. 그러면서 나는 데뷔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그 음원을 녹음할 때 기억이 생생한데 사실 데뷔곡들은 내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내가 엄청난 고음 보컬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더욱 좋은 보컬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되돌아봤다며 제 데뷔 무대 영상을 여러분들 다 보셨냐면서 시꺼먼 애가 이렇게 올라와서 흰 색깔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자기가 넘겨서 눈썹을 시커멓게 그린 영상이 있다며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데뷔곡도 오랜만에 들려준 임영웅님은 초심을 언급한 자신의 말처럼 30곡이 넘는 세트리스트 가운데 상당 부분을 트로트 장르에 할애하며 팬들을 기쁘게 해주었다고 전했죠. 한편 임영웅님이 등장하자 관객들은 임영웅 사랑해, 임영웅 공연 52회, 우린 언제나 네 편이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환호와 박수로 이날의 주인공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임영웅님은 배우님, 이미자님, 남진님, 나훈아님 등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분들의 노래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 뒤 조용필님, 김수희님 등 선배 가수님의 노래를 선곡해 중장년층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명곡을 대거 선곡해서 짜임새가 있었고 세트리스트 가운데 상당수는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 학당에서 부른 노래들로 채웠다며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웅님은 이번 임영웅 리사이틀은 기존의 I am 히어로 투어와는 조금 다른 결의 공연으로 일종의 특별판이라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을 리사이틀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오랫동안 추억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 공연 이름을 이렇게 정해왔다고 소개해 주었네요. 그러면서 우리 영시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가 엄선해서 뽑아왔다며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음악을 들었던 시점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시점이 기억나면서 음악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임영웅님은 자기의 말처럼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려가며 한 곡 한 곡 정성이 배어든 음악의 힘을 보여주었고 무대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따뜻한 시선을 극히 보내기도 하며 특유의 깔끔한 창법으로 고음도 정갈하게 뽑아냈다고 전했는데요. 노래를 부르고 객석을 향해 웃음을 짓기도 했고 미소에 아이 컨택을 한 관객들은 즐거운 비명도 질렀다면서 레전드 가수분들의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임영웅님만의 부드러운 여유가 느껴지는 노래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은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고 관객들을 향해 엎드려 큰절도 전해주었는데 공연이 후반부에 접어들고 지금부터 뽕열차 출발합니다 라고 외치더니 신나는 트로트 무대도 이어갔는데 임영웅님이 장풍을 쏘면 객석의 팬들도 이에 반응하며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전했네요. 한편 임영웅님은 이후에는 DJ로 변신해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1990년대 인기 댄스곡도 춤과 함께 메들리로 들려주었는데 1960년대부터 80년대 트로트와 1990년대 X세대 댄스곡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 한마당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콘서트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날 공연에는 볼거리도 풍성했는데 임영웅님은 이동차를 타고 넓은 고척 스카이돔 실내를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과거 복고풍 컨셉으로 촬영한 미니 드라마에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실력도 뽐냈으며 앙코르 무대에서는 거대한 무대 장치가 전광판을 가르고 등장해 시선을 휘어잡았는데요. 하늘에서 펑 하고 터져나온 하늘색 종이에는 영원히 너와 함께할게 임영웅이라고 적혀 있어서 세심한 팬사랑을 드러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자신만의 흥겨운 노래로 앙코르까지 선보이며 콘서트를 마무리한 임영웅님은 1년 사이에 영시대가 1만 명이나 늘어나서 21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매 순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며 반가워하고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임영님 콘서트 퇴근 소식입니다. 첫날 공연을 마치고 임영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을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날 임영님은 팬들을 보며 늦은 밤 강추위에 감기가 드실까봐 걱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속사 물고기 측은 아티스트 임영님의 퇴근길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전했는데요. 아티스트 임영님의 리사이틀이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해 퇴근길은 보실 수 없다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 기다리시거나 모여 계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멀리서 차량으로 남아 보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오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는데요. 아티스트와 영웅시대 모든 관객분들의 소중한 추억과 안전을 위해서 공연장 내외 질서를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임영님은 그동안 콘서트 출퇴근 당시 팬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모습이 여러 SNS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쉬지 않고 손키스와 입맞춤을 전하며 팬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고 자동차에 타서도 언제나 그랬듯 창문을 내리고 모든 팬들에게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더욱더 특별하고 감사했는데 팬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에 이번 결정을 한 것 같아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애도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임영님의 콘서트 애도 소식을 전했는데요. 연예계의 깊은 슬픔도 함께 전해주었네요. 먼저 오센에서는 임영웅 콘서트에서 제주항공 희생자 애도 소중한 생명 떠나 깊은 슬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가수 임영님이 콘서트에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임영님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됐다며 비행기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비행기 사고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과 소중한 약속이 담겨 있는 자리라며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진심과 함께 오늘 공연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다고 전했고 또 여러분들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임영님의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사전 MC인 정성호 님도 관객들과 함께 추모의 묵념을 전했는데요.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죠. 한편 문화일보에서는 공연 중에 희생자 추모한 임영웅 깊은 슬픔 느끼며 애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가수 임영님이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숨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면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막을 연 임영님은 오프닝 곡을 마친 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됐다며 비행기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는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가 집계한 K 브랜드 지수 올해의 가수 부문에 임영님이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는 K 브랜드 지수 올해의 가수 부문 1위에 임영님이 선정되었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K 브랜드 지수는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서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는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K브랜드 지수 올해의 가수 부문은 포털 사이트 검색량 아티스트 상위 30팀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56억 4,351만 5,549건을 분석했는데요. K브랜드 지수 올해의 가수 부문은 1위 임영님이 차지했으며 2위는 이찬원님이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각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는 K브랜드 지수는 트렌드, 미디어, 소셜, 커뮤니티, 활성화, 긍부정 인덱스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되는데요.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 측은 올 한 해 가요계의 이슈는 트로트의 안착과 아이돌의 독립으로 종합할 수 있는데 트로트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가요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BTS 지민 정국과 블랙핑크 로제 제니 등이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통해 변함없는 K-팝의 존재감을 입증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덧붙여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영역을 확산 중인 임영님은 미담 제조기를 넘어서 글로벌 팬덤 형성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당 데이터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출된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오프라인 인덱스 수치는 미반영된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주었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은 을사년으로 푸른색의 을과 뱀을 의미하는 사가 만나서 푸른 뱀을 의미하는 해인데요.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 내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푸른색은 나무의 기운을 가진 천간으로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죠. 또한 뱀은 동양에서 강한 직관력과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선택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새해 2025년을 맞아 지난해 말 리사이틀 콘서트를 위한 임영님의 현명한 선택과 결정이 지혜를 상징하는 해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별빛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이번에 어렵게 결정한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 공연 차분하고 따뜻한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을사년 모든 일이 지혜롭게 잘 해결되는 축복 가득한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지나온 뒷모습을 보며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기보다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며 더욱더 성장을 가져와야 하는 각자의 본분에 충실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유튜브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유튜브 채널 총 조회수가 27억 2천만 뷰를 달성하며 눈부신 기록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된 임영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69만 명, 총 영상수 775개로 일상과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 임영님 유튜브 채널은 임영님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약속할게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돋움일 뿐이라는 I am hero the stadium 콘서트의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오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사랑해요 그대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연애편지 등 콘서트에서 불렀던 주옥같은 노래들이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번 총조회수 27억 2천만 뷰를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영님 채널이 놀라운 숫자 30억을 넘어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50억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구독자 200만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올해 첫 번째 임영님 리사이틀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과 고민이 있었던 공연인 만큼 임영님의 마음가짐도 평상시와는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사랑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서로의 온기가 되어서 모두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희망의 2025년이 되길 바라며, 우리는 늘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임영님의 진심을 예상해 볼 수 있었죠. 임영님뿐만 아니라 영시대 별빛 팬분들도 역시 숙연하고 차분하게 콘서트에 임했는데요. 일주일 전 축제의 현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애도의 물결이 가득한 검은색 복장을 입고 차분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임영님과 늘 함께하겠다는 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단합된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가수와 함께 숙연한 마음으로 공연을 맞이하겠다는 성숙한 팬덤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위로의 콘서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묵념으로 공연을 시작하고 임영님이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며 더욱더 숙연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픔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의 희망도 생각하며 공연을 통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래로 추모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점도 의미 있게 보였네요. 특히나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투입된 고척 스카이돔 안팎의 각종 장비들은 물론 오랫동안 준비해온 스태프들의 생계 문제,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관객들은 물론 해외에서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기다린 관객들까지 정말 많은 고려사항이 있어야 했고, 공연장 대관 문제까지 고려하면 다른 대안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임영님의 이번 공연은 큰 아픔을 견디며 고민 또 고민을 통해서 결정된 고육책이라는 언론사 칼럼의 단어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팬들도 임영웅과 영시대의 의식 있는 모습에 감동을 했다면서 애도를 위한 공연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었고 어려운 결정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리사이틀 콘서트도 무탈하게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노래도 의상도 엄숙하게 개최되었고 수작전 슬픔이 가득한 모습으로 위로에 전하는 임영웅의 감성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음고생이 심했던 임영웅이 중심을 잡고 결단력 있게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는 모습에 큰 울림을 받을 수 있었다는 반응도 전해졌는데요. 정말 성숙한 우리 팬분들의 마음도 감동이네요. 첫 번째 뉴스는 팬들 반응 소식입니다. 임영웅의 새해 첫 리사이틀 콘서트를 다녀온 팬들의 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팬분의 사연을 보면 임영웅의 올해 열린 첫 번째 리사이틀 콘서트는 감동의 노래가 함께했던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어제 불렀던 온기는 모든 팬분들이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감동이었다면서 상암 콘서트에서 불렀던 온기도 최고였지만 이번에 불렀던 온기는 임영웅이 위로의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서 노래를 불렀는데 더욱더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네요. 특히 임영웅이 불렀던 별나사도 그동안 수많이 들어봤지만 이날은 너무나도 특별했다며 눈빛과 가사 한마디 한마디 임영웅 목소리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이 다 느껴질 정도로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커다란 돔궁작이 아니라 오롯이 작은 소극장 안에서 나와 임영웅 둘만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감동으로 다가왔던 공연이라고 전했네요. 특히 이날 엔딩에 등장하는 팬들의 사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많았는데 대형 화면을 가득 덮은 팬들의 진심과 함께 등장하는 임영웅의 모습은 더욱더 특별한 느낌을 선사해 주었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웅은 여전히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위로와 감동의 시간을 전했는데 수많은 영시대 팬분들을 모셔놓고 긴 시간을 홀로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짠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것이 마음으로 다 느껴지고 깊은 여운이 남았던 공연이라는 느낌이라며 지금부터 우리 팬들이 임영웅을 더 많이 위로해주고 별빛 같은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반응도 있었네요. 특히 한 팬분이 작성한 글이 감동이었는데 연말 콘서트를 마치고 며칠 상간에 다시 곡을 선정해서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드디어 모든 것을 쏟아내고 풀어내고 켜켜이 쌓아 스토리로 메시지를 전했다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무대로 말보다 노래의 선곡으로 팬들에게 사랑과 감사함을 그리고 애도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전하는 무대에서 임영웅의 진가를 알게 되어 행복하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별빛 여러분, 디스패치라는 언론 잘 알고 계시죠? 인터넷 연예 전문 매체인데 국내에서 연예, 스포츠, 사회 이슈의 정보 수집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매체입니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의 이슈를 직접 취재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는데 자타공인 탐사보도 전문 연예 매체라는 평가가 많죠. 특히 전 국민적인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의 스캔들 기사라든지 연예 엔터업계의 비하인드 소식들을 전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매체인데 오늘 이 매체에서 임영웅 콘서트 진행에 대한 기사를 보도해 주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취소를 강요할 수 없다. 임영웅 공연과 선택적 비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정말 콘서트 업계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짚어주면서 임영웅이 깊은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콘서트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해주었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임영웅과 소속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디스패치 기사를 전후해서 여러 언론사에서도 조금씩 콘서트 진행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언론의 논조가 바뀌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디스패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영웅과 성시경님이 국가 애도 기간에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와 동시에 여론의 비난에 직면했다면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지금 꼭 공연을 강행했어야 했냐는 것인데 하지만 취소는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죠. 강요할 수 없는 이유는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는데 아티스트와 제작사가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원식 문화평론가님은 콘서트는 제작사에게는 1년간 준비한 농사나 다름없다면서 가수 개인이 취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전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공연은 수많은 경제 행위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연에 동원된 스태프는 수백 명이고 엔지니어, 설치기사, 진행요원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형 공연의 경우는 무대를 미리 세팅하고 테크니컬 리허설, 런스루 리허설 등을 위해서 최소 3일 전부터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죠. 물론 사전 제작 비용 등은 제작사가 감당할 몫이지만 만일 공연이 취소가 되면 그 이후에 스태프들의 임금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데 특히 국가 애도 기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공연 보험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점이라서 더욱더 공연 취소는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죠. 한편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들도 수만 명인데 지방 팬들은 장거리 버스를 대절하고 숙소를 예약하면서 운송, 숙박, 식당 종사자들 모두 공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셈이라면서 콘서트를 연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형 공연장의 경우 대관을 위해서 1년 전에 부킹 예약을 하는데 한 번 취소하면 그 아티스트는 원하는 날에 다시 동일한 장소를 빌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고척돔의 경우는 야구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에 3월부터 10월까지 야구를 우선 진행하는데 결국 콘서트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시기는 1월부터 2월 그리고 11월부터 12월로 좁혀지며 이번에 고척돔을 대관한 임용님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서 올해 연말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주었죠. 한편 형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도 예정대로 막을 올렸지만 공연 강행에 따른 비난 여론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한마디로 특정 가수의 음악 행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김원식 문화평론가님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을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대중 가수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특히 대중음악은 놀고 즐기는 유흥이라는 인식도 남아있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특히나 공연 취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단순한 취소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며 플랜 B 등의 대안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언급해 주었습니다. 한편 김도원 평론가님은 공연장에서 애도곡을 선곡한다거나 공개적으로 추모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에 애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이며 기준 없이 대중음악에만 잣대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 애도 기간에도 사회는 돌아가기에 각자의 방식으로 공유를 하고 추모하고 또 생활해야 한다면서 애도의 기준은 없고 정도도 없기에 따라서 강요할 문제도 강제할 성질도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도원 평론가님은 애도 기간은 나라에서 정한 기간으로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전해져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답답한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서 전한 것처럼 디스패치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논조가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라는 것을 오늘 기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잘 취재해서 임영임의 콘서트 진행이 고심 끝에 어렵게 결정한 것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별빛 여러분, 임영임의 리사이틀 공연 2주차 두 번째 콘서트가 종료되었네요. 콘서트 현장은 팬들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새해 첫 공연처럼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가끔 패딩 밖으로 목도리나 티셔츠 등 하늘색 컬러가 살짝살짝 보이는 모습들이 반가웠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영시대 성숙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네요. 한편 그동안 겨울철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고척돔 주변 상인분들도 임영님의 콘서트가 진행되면서 활력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 임영님 콘서트에는 히어로노믹스라는 콘서트장 주변의 지역 경제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영향력을 언급하는 단어도 있었는데 이번 임영님의 리사이틀로 상인분들이 히어로노믹스로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콘서트 소식입니다. 임영임의 콘서트가 성료되면서 직접 콘서트에 다녀온 팬분들의 후기가 전해졌는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연 중간 팬분들이 준비해서 가져온 피켓과 메시지가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5차례 진행된 콘서트 중 인상적인 피켓 내용은 대한민국은 임영웅 보유국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영시대다. 우리는 너만 사랑해 끝이라는 내용들이 기억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건행사라는 말이 화제가 되었는데 우리 별빛님들 연말 연초에 모임을 하며 건배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건행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언뜻 들으면 건배사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 영시대가 하는 건배사를 건행사로 바꿔 부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건행사는 오늘 전해진 임영임 콘서트 굿즈 영수증에 쓰여진 2025년 영시들을 위한 3가지 의무사항을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임영임은 팬들이 낙원내청을 위해서 건강하기, 행복하기, 사랑하기를 실천해달라고 전했는데, 건강하기는 운동과 검진하기 등이고, 행복하기는 내 삶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사랑하기는 온 세상이 사랑으로 빈틈없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 3가지 의무사항에 앞단어만 떼서 보면 건, 행, 사가 되는데요. 건행은 우리 영시대의 트레이드 마크지만 사랑이 하나 덧붙여져서 건행사가 되었습니다. 건행사도 건행처럼 많이 사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5일차 공연을 마친 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영시대 어머니를 둔 따님의 특별한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팝함이 까까미의 임영임 미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사연을 보면 글을 쓰신 분의 어머니는 미스터 트롯 시작 때부터 임영임의 팬이었는데, 콘서트에 가고 싶으셔도 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못 가시고, 자녀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느끼실까봐 늘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매일같이 그렇게 몇 년을 임영임 영상을 찾아보는 어머니를 보고 콘서트에 꼭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임영임 콘서트 5일차 공연에 207구역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보내드렸다고 전했죠. 이에 어머니는 2시간을 기차를 타고 오셔서 30분 동안 급히 저녁을 드시고 1시간 반 택시를 타고 고척돔에 도착하셨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같이 오신 아버지가 화장실을 멀리 가셔야 해서 어머니가 먼저 자리에 가 앉겠다고 설렌 마음에 빠르게 이동을 하셨는데, 좌석이 있는 통로를 잘못 들어가셔서 반대로 넘어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그대로 머리부터 떨어지셨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주변에 계셨던 분들도 다 놀라셨는데, 안전요원분들이 바로 달려오셔서 상태를 보시고 움직이지 마시라고 해주신 뒤 아버지가 오시니 준비되어 있던 앰뷸런스로 모시고 가서 응급실을 찾으셨다고 하네요. 정말 상황이 위급한 것은 머리부터 떨어지면 뇌출혈 등의 심각한 증상이 이어질 수 있는데, 정말 다급했던 것이 응급실에서 한번 거절당하고 머리는 계속 부풀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2번째로 간 응급실에서 받아주셨고 젊은 여성분인 공연 관계자분이 계속 동행해 주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검사 과정 내내 엄마 곁에 계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검사비와 치료비 모두 내주고 가셨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검사 결과 출혈 양상은 없었지만 나이가 있으시니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내일이라도 메스껍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퇴원 후에 호텔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과정들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디다 이야기할 것 없냐고 물으셨다면서, 그래서 이곳 커뮤니티에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기다리셨을 순간, 새해 시작에 저희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어줄 뻔했던 순간이 자신 때문에 망가진 것 같아 속상해하시고 콘서트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셨는데, 관계자분의 진심 어린 관심으로 모두 보상받으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공연 보실 시간인데 찍혀있던 부재중 전화들 설마 하고 걸었을 때 아버지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상황들에 너무나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사고가 정지되었었는데, 괜찮아지신 어머니를 보고 나니 이제 정신이 든다고 했는데요. 이번 기회로 따님도 임영님의 팬이 되겠다며 임영님 관계자분의 대처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는데 빠르고 신속한 대처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정말 추적 관찰 잘 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 글이 전해지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어머니의 쾌유를 바라는 댓글들이 이어졌는데요. 어머니가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큰일 날 뻔하셨다면서 모처럼의 콘서트 보실 기쁨의 순간이 사라져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사하셔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특히 몸조리 잘하시고 다음번 콘서트 때 뵙자면서 어머니가 출혈 양상이 없으시니 너무나 다행이고 무탈하시기를 바란다며 건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도한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서 한참을 숨죽인 채로 있었다며 가족분들 모두 얼마나 놀라셨을까 위로를 드린다면서 정말 다행이신데 계속 어머니 상태 잘 살펴보셔야겠다면서 콘서트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 꼭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 무탈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다음번에는 어머니 콘서트 자녀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다며 연세 드신 분들은 마음과 몸이 다르니 방심은 금물이고 올해 액땜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서 몸조리 잘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글을 읽다 보니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도 한 가족이 되어서 걱정하고 쾌유를 빌어드리는 모습이 감동이었는데요. 따님도 우리 영시대의 따뜻한 온기와 위로의 메시지에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팝함이 깎아미가 화소문처럼 샘솟는 영시대와 임영님이 자랑스러운데요. 지난번 콘서트장 미담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다른 미담으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콘서트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다사다난했던 2024년만큼이나 어려움이 많았던 리사이틀 마지막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콘서트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잘 치러져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여객기 참사 이후 콘서트 현장은 성숙한 팬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이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데 많은 분들의 추모의 마음으로 추운 겨울 한파에서 벗어나 따뜻한 온기로 푸근하게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어제 임영님의 5일차 콘서트가 성료되면서 직접 콘서트에 다녀온 팬분들의 후기가 전해졌는데요. 먼저 임영님 콘서트는 전광판 맛집, 음향 맛집이라면서 콘서트가 아주 만족스러웠다는 분들 계셨습니다. 전광판이 곡선이라서 사이드에 앉은 분들도 잘 볼 수 있었고 대형 전광판 양쪽에 보조 전광판까지 있어서 웅장하고 입체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했죠. 특히 임영님의 의상과 셋리스트는 12월과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12월은 12월대로 1월은 1월대로 너무나 좋고 훌륭했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팬분들이 준비해간 피켓이 화면에 크게 잡힌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눈길을 끄는 피켓 내용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하네요. 너는 항상 오라, 너의 길을 언제나 응원해 라는 메시지에는 뭉클하다, 울컥했다, 많은 분들이 공감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서 피켓 한 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앵콜곡을 부르기 전에 피켓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니 좋은 문구를 정성껏 준비해 가자는 의견도 많았네요. 한편 임영님과 영시대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기를 원했지만 퇴장할 수 있는 출입문이 열리는 시간이 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면서 임영님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하고 좋았다는 분들이 계셨죠. 또한 콘서트에 다녀오시고 나서 관련 팁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콘서트 분위기가 차분하지만 임영님을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해 보인다면서 응원봉을 한 손에 들고 있으면 박수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는데 응원봉 줄을 손목에 걸고 박수 칠 때는 확실하게 큰 소리가 나게 박수 치자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편 임영님 실물 영접하신 분들 다리가 실제로 왜 이렇게 기냐고 훤칠한 기럭지에 다시 한번 놀라는 분위기가 전해졌는데요. 살이 많이 빠져서 걱정했었는데 더 예뻐지고 잘생겨져서 귀엽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방송사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MBN 방송 프로그램 속프립쇼 동치미에서는 오늘 토요일 김영석 교수님과 배우 고인범, 요리연구가 이혜정님이 출연해서 2025년 신년맞이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날 임영님에 대한 언급이 전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05세를 맞은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은 윤동주 시인과 한반에서 공부를 했고 황수련 작가님과 같은 중학교에 다녔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자랐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교육자의 길로 들어선 계기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배우 고인범님은 가수 임영님에게 푹 빠진 아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고인범님의 아내분은 임영님이 다녀간 맛집들까지 돌아다니는가 하면 콘서트를 꼭 가고 싶다고 애원을 해서 지인들을 총동원해 티켓을 구해줬다고 밝혔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올해 또 보내달라고 하더라면서 영시대 아내분과 함께 사는 이야기를 즐겁게 풀어내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임영님의 리사이틀 영수증 내용이 감동을 주었네요. 한편 그동안에 진행된 임영님의 6일 동안의 영수증 문구를 모아보니 한편의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첫째 날은 기다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영웅시대라는 글은 임영님의 팬들을 향한 절절한 감동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한편 둘째 날 영수증 문구인 내어주신 한결같은 당신의 마음처럼 저도 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니 언제든 우리 함께입니다. 라는 팬에 대한 고백과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차 영수증 문구는 2024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자는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내년에도 우리 영웅시대는 건행이라는 내용으로 희망을 기원하는 내용이었죠. 해당 영수증 문구를 모두 읽고 나면 평생 가족과 함께하겠다는 임영님의 진심이 잘 느껴졌으며 특히 이번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국민 모두가 하나라는 위로를 보내는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한편 새해를 맞아서 진행된 리사이틀 4일차 공연에서는 사랑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서로의 온기가 되어서 모두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희망의 2025년이 되길 늘 우리는 함께입니다 라는 내용의 영수증이 전해졌는데 팬들은 문구가 너무나 따뜻하다면서 정말 무한 감동을 하게 해주었다며 특히 늘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임영님의 진심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전했고 5일차 공연에서는 영시대를 위한 새해 의무사항을 전했는데 임영님이 당부한 영시대의 의무사항은 3가지로 건강하기는 운동, 건강검진하기 등이고 행복하기는 내 삶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사랑하기는 온 세상이 사랑으로 빈틈없게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정말 임영님이 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진심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별빛님들 정말 낙원내층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콘서트 6일차를 맞아 더욱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임영님이 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한편의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 전체 일정이 무사히 성료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리사이틀 공연은 임영님과 소속사 그리고 팬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겨낸 그야말로 가족같은 사랑으로 완성시킨 콘서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2024년 12월부터 무려 6회 동안 이어진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에서는 여러가지 답답한 상황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팬들에게 전하며 감동의 순간을 안겨준 임영님의 모습이 더욱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팬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임영님의 진심이 콘서트 내내 전해지며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히 굳어지게 되는 것처럼 팬과 아티스트 사이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된 콘서트가 아닐까 싶네요. 정말 팬의 입장에서 임영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마디인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은 콘서트 마지막 날이라 아쉬워서 그런지 겉돌이 하는 팬분들도 꽤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굿즈 판매하는 곳에서도 그리고 쉼터에서도 아주 많은 팬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전했네요. 특히 콘서트장에서 들을 수 있는 임영님의 노래는 모두 다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곡이지만 특히나 최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생각나며 울컥하면서 공감이 된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콘서트에서 임영님은 별나사 간주 중에 팬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팬들의 손에 든 피켓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늘 콘서트 때마다 오신 관객분들 한눈 한눈 한 분 한 분 눈에 담아내고 다양한 퍼포먼스와 아이디어 넘치는 이벤트로 관객들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임영님 역시 오늘은 콘서트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팬분 한 분 한 분을 눈에 담고 다시 노래를 이어가는데 진심이 느껴져서 더욱더 울컥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임영님과 영웅시대 모두 쌍방향으로 서로 울컥하는 것 같다며 서로 울음을 참아내는 모습이 느껴졌다고 전했네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들을수록 마음에 와닿는 별나사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임영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고민 끝에 콘서트 진행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내리고 묵묵히 그리고 담담히 소신껏 노래를 불러줘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역시 연말연시 임영님과 함께하고 콘서트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걱정도 되고 감동도 받으며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늘로써 리사이틀 잘 마치셨으니 임영님 정말 푹 쉬시면서 다음번 행보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에너지 완전하게 충전한 뒤에 이번 리사이틀 공연 앵콜 공연으로 전국 투어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고 앙코르 콘서트로 함께 고민하고 마음 아파했던 팬분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만간 우리 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곡 소식도 전해주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힘들고 답답한 시기 임영웅과 연말연시를 함께해서 덕분에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팬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후기 소식입니다. 임영웅의 콘서트를 직접 다녀온 팬분들의 감동적인 후기가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를 보고 느낀 것은 임영웅의 가장 큰 메시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은 콘서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의 무대 위에 색과 소리와 빛이 만들어져서 완성될 때마다 그것을 빚어낸 주인공을 살펴보면 관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고 전했죠. 한순간을 만드느라 시공간을 넘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는데 무대 앞에는 밴드와 댄스, 코러스가 있었고 무대 뒤에는 무대 장치, 조명, 카메라, 음향, 촬영 등이 있었으며 무대 밖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분과 스태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전 작업을 위해서는 영상 제작진이 있었을 것이며 공연 중에는 경호와 안전 스태프들이 일이 떠올랐다고 전했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날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고 제작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무대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는 감동의 글이었습니다. 임영웅이 서 있는 높은 곳은 거칠고 바람도 세고 힘든 곳이지만 그 뿌리와 기둥을 누군가 든든히 받치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한 흔들림으로 상처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임영웅이 영웅시대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든든한 사랑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알게 되었다고 전했죠.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임영웅이 보물 같은 분이니 소중히 아끼자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울컥했다. 눈시울을 적셨다. 정말 공감한다며 임영웅과 같이 걷자고 같이 살아가는 거라며 힘들 때 서로 기대고 서로 힘이 되어주자고 했던 메시지가 떠오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스며들어 임영웅이 빛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라면서 콘서트 엔딩 크레딧을 보면 참여한 분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스태프들까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콘서트에서 임영웅이 관객들에게 주는 위로와 편안함 그리고 따뜻함은 1년을 살아갈 힘을 준다면서 임영웅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임영웅은 응원복 색깔을 다채롭게 지휘하면서 유머를 잃지 않았는데요. 다정하게 또 한편으로는 장난꾸러기처럼 재미있어 하기도 했는데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팬들과 하나된 느낌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영웅의 솜사탕 목소리에 귀가 녹는 것 같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영웅시대와 관객들 그리고 임영웅이 함께 만들어낸 응원봉의 색깔은 신비하고 환상적인 세계 한 공간에서 우리들이 있는 것 같아 더욱더 행복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특별한 선곡 소식입니다. 오늘 임영웅 리사이틀 마지막 콘서트인 마콘에서 임영웅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임영웅의 오늘 셋리스트에 들어간 대학가요제 출신의 선배 가수님의 노래가 지금의 심경과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그 노래가 부른 것이 알려지며 무섭게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를 잘 모르는 젊은 분들은 일부러 노래를 찾아보고 과거 이 노래를 알던 분들은 추억에 젖게 되었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로하는 노래 가사가 딱 맞는 느낌을 주었죠. 낙엽이 외로이 떨어지는 것은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며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 햇살이 비추면 온 마음을 열고 나그네가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적시고 슬픔을 적신다는 가사가 더욱더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르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임영웅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네요. 별빛 여러분, 임영웅의 리사이틀 콘서트가 어제 총 6회 공연을 끝으로 성료되었죠. 정말 이번 리사이틀 공연은 임영웅과 영웅시대 별빛 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역경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완성시킨 콘서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콘서트에 다녀오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임영웅이 팬들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불태웠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콘서트에서 선곡된 한 곡 한 곡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은 물론 콘서트 외적으로도 대형 전광판은 물론 다양한 디자인의 세트까지 설치하며 입이 떡 벌어지는 콘서트 규모를 완성시켰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아낌없이 투자해서 콘서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임영웅과 소속사의 팬사랑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콘서트 동안 발생된 여객기 참사로 전 국민에게 슬픔을 주었던 때도 있고
임영님도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후에 소신 있게 콘서트 진행에 대한 결정한 부분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과 강력한 힘도 보여주었죠. 정말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보며 우리 팬분들 임영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함께 가야겠다는 다짐이 더욱더 강해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콘서트 소식입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 진행된 총 6번의 콘서트는 매일매일이 레전드였고 매 공연마다 역대급 공연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차례 콘서트를 보신 팬분들은 매번 회차가 거듭될수록 매력 포인트가 달랐다며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면서 어제 마콘 역시 최고의 콘서트였고 감동의 순간들이 특별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이날 공연에서 팬들에게 크게 회자가 되는 것은 김학래님의 슬픔의 심로였는데요. 하루 만에 밴드분들과 준비했다는 노래였지만 모든 팬분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죠. 임영님과 여성 코러스분이 주고받는 대화 같은 노래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임영님이 중간중간 화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넣어주었습니다. 특히나 편곡이 아주 자연스럽고 세련되고 완성도도 높아서 많은 팬분들을 감동시켰는데 이날 중장년 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곡이라 감성 충만하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또한 이 곡을 처음 듣는 젊은 층에서도 노래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들었는지 주변 영웅시대 분들에게 이 노래가 무엇인지 묻고 검색도 하면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등극시키기도 했다는데 또 하나의 하늘 같은 명곡 레파토리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이날 리사이틀 마콘에서 명곡 중에 명곡이 바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말 그대로 임영님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느껴졌던 곡이라며 호흡이 우주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길게 노래하는 모습에서 팬들은 감격의 함성이 터져나왔는데 특별히 형님들의 응원 목소리가 잘 들렸다고 하죠. 한편 임영님은 콘서트 중간에 결혼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임영님이 팬들에게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 임영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나한테는 로맨스 꿈도 못 꾸게 하고 팬분 자신들은 다 결혼해 놓고 나는 장가도 못 가게 한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아시면 열불 나시겠다면서 오늘 콘서트에 안 오셔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농담을 전했죠. 이후 임영님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어머니는 할머니와 다르게 장가를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하자 팬들의 만족스러운 함성이 터져나와서 빵 터졌습니다. 엄마도 영웅시대가 다 되셨다며 하지만 할머니는 가기는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날 즉석에서 결혼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요. 가야지 파와 가지마 파가 나뉘었는데 거의 반반이라면서 팬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가 갈지 말지 잘 판단하겠다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가를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은 어떠냐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팬분들에게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재미있는 마무리를 해주었죠. 한편 이날 현장에 있던 팬들은 좌석에 대한 언급도 해주었는데요. 임영님의 콘서트는 진심으로 자리를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물론 플로어 앞자리 돌출 앞이 임영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은 알지만 플로어석이 아닌 사이드석도 너무나 좋았다며 특히 천장 전광판도 보이면서 응원봉 물결도 멋지다며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대형 전광판에서 전해지는 임영님 노래의 영상미가 엄청났다면서 빗속을 둘이서 노래가 나올 때에는 비 내리는 리프트 무대 화면과 임영님 노래와 함께 어우러져 그저 극락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임영님 콘서트는 같은 시각, 같은 곳에서 노래를 보고 들을 수만 있다면 VIP석이며 사이드석이며 4층 가족석 상관없이 최고의 장소가 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임영님은 공연을 하면 할수록 더 성대에 꿀을 바른 것 같이 감동적인 목소리가 된다며 이날도 고척돔은 최고의 노래로 가득 채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상 깊었던 것이 임영님이 엄청난 동선으로 양쪽 사이드 돌출을 오가면서 이 구역 저 구역 팬들을 챙기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감동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임영님의 무대 사이드도 양쪽으로 정말 길었고 돌출 무대도 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갈래길이지만 긴 동선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팬 서비스를 하는 모습이 놀랍다며 정말 임영님은 무대에서 10,000보를 넘게 걸어다닐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많은 걸음을 걸으면서도 호흡이 안정되고 노래가 흔들리지 않는다며 어쩌면 걸어다니면서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지 놀랍다면서 임영님과 팬은 언제나 쌍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전했네요.
한편 팬들은 임영님이 정말 살이 많이 빠졌다면서 걱정을 했는데요. 평소보다도 많이 말라 보이는 임영님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다는 반응을 전했죠. 평상시에도 임영님은 콘서트를 하면 체중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의 경우는 체력적으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서 체중 감량이 많았던 것은 아닐까 싶은데 팬분들은 얼굴 살이 쭉 빠져서 라인이 살고 예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건강을 해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리사이트를 끝내고 휴식기에 들어가면 이제 체계적인 운동과 식단으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한편 이날 마지막 리사이틀 콘서트에서는 임영님과 팬분들의 아이 컨택이 정말 좋았는데요. 팬들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임영님 모습을 팬들 역시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심전심이라고 했던가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가족의 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콘서트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 콘서트가 종료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러 팬분들의 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식견으로 리사이틀 콘서트를 분석해주는 내용도 있었네요. 먼저 무대 연출이 감동이라는 의견을 전했는데 이번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는 단순한 평면 그래픽이 아니라면서 3차원적인 배치로 완성된 미장센이 느껴졌으며 영식 카페, 기차 등 공간에서 자동적으로 스토리와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생성형 무대 연출로 놀라움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다양하게 구성되니까 무대가 바뀌는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느낌이 들었다며 곡 사이사이의 암전도 세련된 공연의 모습을 강조해 주는 것 같다고 분석해 주었네요. 한편 테마당 노래 3곡에서 4곡을 배치해서 스토리로 끌고 가는 점이 특별했고 특히 영상으로 보여줄 때 카메라 앵글이 예술적으로 전해져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어 그 자체가 환상적이라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결국 아티스트가 배경 앞에서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과 하나가 되어서 일치되는 모습을 전했다고 분석해 주었네요. 한편 음성도 놀라웠다고 전했는데 잔향이 거의 없는 스타디움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운드가 나왔다며 맑고 투명하고 공명하는 임영님의 다채로운 음색을 깔끔하게 그대로 구현해 주었고 전문 공연장 못지않은 대단한 음향이 놀랍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특히 최고의 음향에 최고 아티스트 임영님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모든 곡들이 명곡의 무대가 되었고 임영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르에 대한 언급도 전했는데요. 임영님 리사이트를 통해서 만나본 트롯은 클래식하면서도 힙한 트롯이라며 트롯의 한의 정서가 아닌 아련한 추억과 행복의 정서로 완전히 힙한 해석과 무대 연출로 남녀노소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세대 간에 느낄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유머를 이끌어내는 포인트가 매력적이기에 앞으로 리사이틀이 브랜드가 되어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는 임영님의 음악에 예술과 기술을 얹은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임영님의 미모를 언급했는데요. 단정하고 단아한 양식 없는 깔끔한 수트에 눈부신 아우라가 전해진다며 임영님이 의상으로 날개를 단 것이 아니라 의상이 임영님 덕을 보는 것 같다면서 극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는데요. 이번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가 얼마나 놀라운 공연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었네요.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리사이틀 후기 소식입니다. 임영님 콘서트를 직관한 팬분은 대형 전광판에 전해진 임영님이 직접 자필로 쓴 노래 가사말이 더욱더 심금을 울린다고 전했는데요. 동글동글한 글씨체로 전한 가사말이 지금 임영님의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라는 글귀가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미모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은 대형 콘서트 스크린인 것 같다면서 워낙에 임영님 콘서트는 화면 화질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는 스크린 화질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면서 임영님 미모가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임영님은 공연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로 팬들에게 안녕히 돌아가시라면서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허리 숙여 인사를 전했는데요. 정말 마무리까지 아련한 느낌을 주는 콘서트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첫날 공연에서 많은 팬들은 임영웅 사랑해를 연호하며 크게 외쳤는데 임영님은 팬들의 환호에 크게 감동을 하면서 다 같이 연습하셨냐며 행복해했는데요. 팬들이 사랑해를 외치는 것을 듣는 것이 처음인 것 같다며 표정도 정말 밝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앵콜 직전 카메라 감독님이 잡아준 영씨들의 감동적인 문구 역시 서로 공감하면서 울컥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다양한 문구로 임영님과 영씨대 팬들을 이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놀라운 것은 3시간 동안 혼자 소화하는 가창력과 강철 체력, 그리고 아낌없이 투자한 입체적이고 황홀한 무대인데요. 임영님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영상 속 연기는 이제 믿고 보는 배우가 된 것 같다고 전했죠. 특히나 영상 속 기차 연기도 하늘색일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배려한 점이 많아서 보면 볼수록 감동하고 감탄하게 된다고 전했고, 그동안 임영님이 콘서트를 여러 번 찾아갔고 다 매번 최고였지만 특히 이번 리사이틀이 가장 신나고 재밌었다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기절 직전까지 갔다며 이런 임영님의 팬이어서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하셨죠. 한편 임영님이 오토바이를 타는 듯한 모습도 공연 중에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이건 직접 눈으로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며 이때 임영님의 연기력과 표정 연기가 압권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